경상도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의 홈그라운드죠. 전라도는 좌파 정당의 홈그라운드죠.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공공연한 사실. 근데 경상도에서 혁신 공천이 안 되면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혁신 공천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경상도 지들은 뭐 맨날 돌아가면서 뭐 기득권 카르텔 다 해먹으면서 왜 수도권에서만 혁신 공천 요구해? 이런 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딱 0점을 잡은 것처럼 경상도부터 디비벼야 된다는 거예요.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이 5자리는 디비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상식과 관리를 뒤집는 결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형식과 절차에서 뒤집어 엎는 디비비는 혁신 공천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환골탈태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서울 출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경상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구 출생, 부산 출신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의 정서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아마도 이 방송을 영남 지역에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의 절반이 수도권, 거의 40%, 30%가 경상도 시청자님들입니다. 응? 제가 잘 알아요, 그 정서를. 지금 경상도에 있는 유권자들의 지금 심정은 뭐냐 하면 또 그 나물에 그 밥이가 또 나왔나? 쟤는 일을 안 하냐? 위에 어디 줄 잘 잡아가지고 공천만 잘 받으면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니까 또 나왔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치고 누가 들어왔느냐?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래서 불경표가 많이 잠식된 거예요. 왜? 혁신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안 보여주니까. 경상도 유권자들도 신상을 좋아합니다. 신상.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거는 거는 한 3선만 하면 그만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주호영이처럼 뭐 6선을 해, 6선을. 제가 좀 이따 주호영 동영상 보여드리겠지만은 아니 어떻게 같은 지역구에서 6선을 하냐고요. 그것도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뭐 나경원 의원 지역구 같은 데서 정말 그렇게 하면 야 저건 정말 전투력이 대단하다. 지역구 관리가 막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대구 수성구에서 6선 하는 게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 그게 자랑이라고 나와가지고 당원들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대구는 완전 갈아엎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이상수님.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경상도는. 경상도의 기득권 정치 카르텔이 저 모양이니까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당하는데도 다 도망가버리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 정당의 홈그라운드가 어딘데?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정치인들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지적질할 게 아니라 자기들부터 반성해요. 자기들부터. 스스로 혁신하지 않고 완전히 어디 뭐 대감 카르텔처럼 에헴하고 유권자나 당원들 앞에 무게나 잡고 폼이나 잡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 보도. 여당에게 대구를 상납한다. 이게 주호영이 말입니다. 망나니 칼춤 춘다. 이거는 부산시장 박형준의 말입니다. 공천 내홍.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는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엔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진 내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지금 아직 뭐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쫙 이제 자리 까는 거 보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어제 김영환 충북도지사 날렸잖아요. 그죠? 이제 대구, 부산으로 오거든요. 절대 기득권들의 어떤 기득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혁신공자, 특히 영남 지역에는.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홍이 아니라
공천은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럽다는 말은 기득권 가진 자들이 아 뜨거! 나 못 나가겠는데? 오늘 뭐 충북도지사 김영환 지사가 뭐 기자회견 한다잖아요. 뭔 기자회견 합니까? 정치 오래 그렇게 한 사람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사라지세요.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스튜디오도 왔지만 사라지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공천 과정이 시끄럽다는 말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을 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지. 예? 기득권 요구하면서 뭐,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여론조사 한번 보여줄까?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론조사 한 거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그러면은 뭐 지역사회 여론, 그 지역사회가 누군데 누구? 시장 주변에 있는 카르텔들 아니야? 지들끼리 해먹는 카르텔. 그게 지금 영남 지역의 문제란 말이에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장, 도지사 주변에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지들끼리 뭐 해먹는 그런 구조 아니냐고. 그게 다 그러면 경남도민, 부산 시민, 울산 시민, 경상북도 도민, 대구 시민의 그 의견이에요. 그 의견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나온다고. 지금 여론조사라고 하면 지금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기사. 자, 당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주호영, 대구를 민주당에 상납하려고 작정했나? 와, 국민의힘 공관위 직격. 와, 대구를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자리를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최다 6선으로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어제 오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서 공관위원장이 누구를 마음대로 자르고 당치도 않는 사람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다. 당치도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주호영 이 사람 이야기하는, 지목하는 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치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진숙이 뭔데? 왜 저렇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정현 위원장을 유튜버 고성국 씨가 추천했고, 이거는 허위사실 같은데요. 고 씨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을 잡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에 따라 이정현 위원장이 다선 의원들 컷오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호영 의원을 그러면 뭐 이렇게 알리는 유튜브 없습니까? 주호영 의원 영풍TV 한번 전화하시지. 주호영을 알리는 유튜브 없어요? 없어요? 그래. 고성국 TV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알린다고 한다고 칩시다. 그것도 사실도 아니겠지만. 그럼 주호영 의원 알리는 유튜브 없어요? 주호영 TV 있습니까? 주호영 TV? 혹시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주호영 TV라고 유튜브 합니까? 유튜브는 하시나요? 주호영 의원은? 저는 주호영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있긴 있습니까? 구독자 몇 명입니까? 2,800명. 구독자 2,800명의 주호영 TV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국회의원 6선 하고 계신다는 분이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 구독자가 2,800명이에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2,800명. 뭐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주호영 TV라고 있는데 구독자가 2,800명입니다. 정청래 TV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2,800명이랍니다. 2,800명. 아니, 국회를 6번째 하고 있는데 유튜버를 하긴 하는데 구독자가 2,800명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민주당 정청래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입니까? 저 몇 명입니까? 67만 명입니다. 67만 명! 국회의원 6번 하면 뭐 하냐고. 유튜브
신생 뉴미디어 채널 구독자가 2,800명인데 민주당 정청래 보라고. 정청래 구독자가 67만 명이에요. 그러니 당원들이나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내리세요, 정청래. 보기 싫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사진도 내리고, 주호영이 지난 그 대구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국면 이후에 당에서 주최한 대구 집회에서 당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장면,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은 장면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회를 도와주시려면 그래 하시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정권이 바뀌면 다 문제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체계가 조금 조용해라. 조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서 이야기도 못하겠다. 여러분, 저게 지금 갱상도 지역의 국회의원 육선했다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당원들을 무시하는, 청년들을 무시하는 저 멘트와 저 자세, 저게 바로 지금 경상도 배지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정치 그만하셔야 돼요. 저런 사람들은. 에? 저런 사람 그만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구독자가 2,800명밖에 안 되는데 정청래는 70만 명입니다. 국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해요? 그럼 소통을. 예? 소통을 어떻게 해요? 선거 때 하루 종일 다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됩니다. 명함 주고 악수하고 할 수 있는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나냐고, 국민들을. 그 지역구에 사람들 어떻게 만나요?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공천만 받으면은, 짝대기만 꼽으면 유권자들이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못 찍으니까 에이 싫지만 그래 국민의힘 찍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원들이나 책임 당원들이나 전체 유권자들을 눈치 보지 않고 중앙에 줄 대어서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구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부산 정치가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남 지역 정치가 그래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놓고 수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혁신공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저 모양 저 꼴인데 어떻게 민생 정치, 당원 정치가 되겠냐고요. 당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저런 자세, 고압적인 자세. 안 되는 거죠, 저거. 자,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부산시장 컷오프설의 충돌. 박형준, 망나니 칼춤. 박 시장 발끈. 야당 부산 국회의원도 호소문. 지금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거의 전원 같은데 안 된다 뭐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니 시장 선거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요?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시장 선거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냐고. 그러면 후보들한테 그럼 차별하는 거잖아. 뭐 배지 카르텔이다 이 말 아니야 결국은. 배지 카르텔. 시장 선거 하는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냐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그러면 박형준은 되고 홍길동이는 안 되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각성하세요. 제가 뭐 다 아는 선배들도 많지만 각성하세요. 왜 시장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배지들이 설치냐고. 그럼 당신들이 공관위원회 해. 그러면은 책임지고 떨어지면 다 사퇴하든지 같이. 시장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뭘 작업을 하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냐고.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방송 보는 부산 시민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카르텔. 서로 주고받는, 서로 주고받고 형님, 아우, 동생, 오빠. 그 카르텔 아니에요? 지방선거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왜 나서는데 국회의원들이. 예?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오늘 서울시장 공모를 봤습니다. 세 번째 공모입니다. 세 번째 공모.
오세훈이 등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혁신선대위 만들어야 된다고 장동혁 대표 2선 후퇴하라 뭐 이런 소리 하는 모양인데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2선으로 물러나라고 주장할 바에는 등록을 하지 마세요. 서울시장을 뭐 오세훈이 계속 해야 된다는 뭐 법이 있습니까? 이상규도 있는데, 응? 또 추가로 공모 받아가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더 좋은데? 장동혁 대표 좀 쫓아내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비대위 하려는 거예요? 등록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해도 돼. 서울시장 할 사람 많아요.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 이 방송 보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의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했던 서울의 유권자 여러분, 오세훈이 좋아서 찍어줬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니까 찍어준 거지. 오세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찍어줬어요? 국민의힘 후보니까 찍어준 거지. 오세훈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그거 찍어줬겠습니까? 안 찍어주지. 그러니까 이런 양당 정치의 폐해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공천만 받으면 이 보수 정당 지지자들 나를 찍을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관리 과정에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더 시끄러운 소리. 기득권 저 자르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완전히 통곡의 소리가 나야 그게 제대로 공천하는 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눈 질끈 감고 직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내리시고 조선일보가 정리를 잘 해놨는데 부산시장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부산시장을 공천 배제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공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의원하고 부산 동래의 서지영 의원이 단수 공천으로는 당내 경선이 흥행할 수 없다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렸답니다. 공관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의용 사무총장도 공천 절차와 과정이 예측 가능해야 부산 시민들도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할 텐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한 뒤에 자리를 피해서 회의가 파행됐다고 합니다. 배치 카르텔이죠. 배치 카르텔이죠, 이건. 그랬더니 박형준 시장이 페이스북에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전원, 여기는 주진우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부러뜨려 최종 후보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결정을 재고해달라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부산시장은 경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정도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부산시장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올려줘 보세요. 경쟁자인 주진우 의원이 경선하겠다고 밝혀가지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러면 부산은 경선하자. 그럼 박형준, 주진우 이렇게 경선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되든 박형준이 되든 주진우가 되든 경선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은 홍길동이가 해야 된다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이가 해야 된다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공천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검증을 받지. 검증.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호영 6선, 윤재옥 4선, 추경호 3선, 유영아 초선, 최은석 초선 이렇게 있고 초선 의원이었던 홍석준, 그 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대구하고 부산이 뭐가 다르냐? 이 사진 내리십시오. 대구하고 부산이 뭐가 다르냐? 부산은
선거판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소재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은 바람이 그렇게 센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없어요. 부산은 어떻게 보면 배지 카르텔이 아주 강고한 지역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근데 제가 한 40년 전에 어릴 적 기억으로는 부산은 엄청나게 선거 때마다 바람이 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대권 주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뭐 김영삼, 박찬종, 노무현, 뭐 김정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최근에 부산은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부산에 거주하시는 시청자님 많이 계시겠지만 부산이 원래 그런 도시 아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예? 부산에 가면은 부산 출신도 있지만 대구 경북 출신도 있고 서부 경남 출신도 있고 호남 출신도 있고 제주도 출신도 있고 많습니다. 부산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지. 어느 순간 부산에 보이지 않는 카르텔처럼 부산을 숙주 삼아서 돈을 벌거나 이권을 챙기거나 하는 그런 세력들이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부산을 숨쉬지 못하는 도시, 다이나믹 부산이 아니고 침체된 도시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다로 뚫려있는 그 도시를 어떻게 저렇게 노인과 바다라고 하잖아요. 요즘 부산을 좀 폄훼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다. 정말 고향 출신인 저로서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정치권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전부 부산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경선해달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시장 선거에 개입해요? 국회의원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배지만 달면 뭐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대구는 문제가 다릅니다. 대구는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무슨 바람? 이진숙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좀 이따가 여론조사한 거 보여드릴게요. 대구는 이진숙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존에 뭐 6선, 4선, 3선 하던 배지들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만큼 대구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걸 바라고 있어요. 새로운 거. 대구는 이진숙이라는 신생 돌풍이라도 있다. 부산에는 돌풍이 있는 바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대구와 부산이 같은 경남, 경상도 양대 도시인데 대구는 이진숙 돌풍이라도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득권 배지들이 난리가 난 거고 부산은 돌풍 불 소재가 없어. 이게 지금 대구와 부산의 차이입니다. 충북도지사 어제 날아갔고 김영환. 자 그러면 부산 대구 여론조사 그동안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은 경선합시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와, 야, 저 정도야. 현직 시장들이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없지? 현직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온다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죠. 열심히.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후보가 나오면 식상한 거예요. 또 저 사람 또 나왔나? 아, 저 사람 뭐 누구 라인이라던데. 지들끼리 다 해먹네. 에?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막 쫙 광급 공사 어떻게 도배질하는지 그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 자, 첫 번째 여론조사 첫 번째 부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KNN이라고 부산 민방이 있습니다. 부산 민방이 3월 3일부터 4일 양일간에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겁니다. 3월 3일, 3월 4일 가장 최근 겁니다. 이게 몇 프로 나옵니까? 민주당 전재수 40.2, 국민의힘 박형준 26.7. 이 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몇 프로 차입니까? 저게 지금 14% 나요. 14%. 이게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앞뒤로 3% 잡고 6% 아닙니까? 6% 안에 들면 오차 범위 내에 드는 건데 이건 몇 프로 차이 나요? 14%.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휙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저게 지금 일반 여론인데 그럼 선거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요. 이정영 공관위원장은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형준 저 시장을 경선 붙여가지고 시장 만들어야, 그래야 저게 나의 미래가 될 수 있고, 또 시장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해당 자기 지역구에 뭐 공사도 좀 떼주고 뭐 그런 거예요? 기득권 카르텔?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직전에 또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그 직전에 좀 높았습니다. 43.3 대 34.6. 이거 11% 차이 나죠.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월 20일, 2월 21일 부산시민 1001명 ARS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응답률 5.9%,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붙여보니 11% 차이 나네. 8.7% 격차입니까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8.7%포인트 격차.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지난달 건데 이번 달 거 방금 보여드리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갔습니까? 더 내려갔죠. 더 내려갔죠. 이러니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또 한번 더 봅시다. KBS가 또 KBS 부산방송총국이 여론조사한 거 40대 30 격차가 10%포인트입니다. KBS가 케이스탯 리서치 설날 전인 2월 10일, 2월 10일 부산 시민 800명에게 우선 전화 면접 방식을 했군요. 했더니 30대 40. 이것도 표본 오차 밖으로 벗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이제 주진우가 등장합니다. 주진우. 저는 주진우 의원이 한동훈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토하거나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멘트를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다 집어넣었어요. 박형준, 이재성은 민주당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주진우, 그 외 인물 소소합니다. 자, 근데 해운대구만 넣었네요. 이건 해운대구 넣었더니 주진우 의원이 많이 나오네요. 해운대구 주진우 의원이니까. 그 다음 채널A 한번 봅시다. 채널A. 부산 MBC가 2월 20일, 21일. 이게 결정타예요, 사실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형준 시장에게 굉장히 결정타가 이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주진우 의원이 출마하냐, 마냐 이러다가, 출마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시장에 나왔는데, 그 첫 충격파가 이겁니다. 부산 MBC가 2월 20일, 2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조사를 했는데 무선 자동응답 100% 했더니 전재수가 앞서는 거는 일단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현직 시장 박형준과 현직 해운대 갑 국회의원 주진우가 0.4%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0.4%포인트.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산 시민들은 박형준 시장 싫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에? 지금 박형준 시장 또 박형준 시장의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주진우 후보를 꺾고 이겨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절치부심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더 좋은 시정,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재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보세요. 여론조사가. 현직 시장이 어떻게? 에? 주진우 의원을 초대해 달라고요? 주진우 의원 한번 초대해 볼까요? 제가 오늘 연락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또 하라고 하면 해야지. 예. 여기 와서 한번 물어볼까요? 한동훈과의 관계 어쩌고 출연하실란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 여론조사가 박형준 현직 시장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여론조사죠. 어떻게 현직 시장이
초선 국회의원하고 붙었는데 저거밖에 안 나오나? 응? 자, 그 다음 부산일보 한번 봅시다. 부산일보. 이 부산일보 그 1월 이번 올해 1월 달 보면 43.4 대 32.3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전재수 의원에게 많이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일단 뭐 정확한 어떤 포인트 이런 건 선거 결과로 봐야 되고 여론조사는 건 추세가 좀 전재수가 센 것 같다. 박형준이 좀 현직 시장인데도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주진우가 지금 치고 올라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재수가 좀 세다, 부산은. 근데 박형준이 현직 시장인데 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주진우가 새로 나타났는데 이게 치고 올라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런 형국이다, 이거예요. 판세가. 자, 그런데 박형준 시장이 처음 시장 나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계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이현주 나왔을 때 이게 지지난번 선거죠. 그죠? 박형준 시장이 보세요. 26.1로 1등이었습니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2등 17.7. 이현주하고 박형준하고 붙었잖아요. 박성훈도 있었지만 이현주 박형준 2강 구도였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현주하고 박형준 사이에 저 지지도 차이가 여론조사이지만 거의 19%. 그죠? 뭐 오차 보이면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형준 후보가 이현주를 확실하게 누르고 후보로 당선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에너지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고함을 좀 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남 지역 이 정치 이야기하면은 제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았던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진우 한번 주진우 의원을 이 스튜디오 한번 초대를 해볼까요? 네, 와서 오면 한번 물어볼까요? 한동훈 단계 뭐 이런 거 출연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좋습니다. 자, 부산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대구는 한번 봅시다. 대구 한번 올려보세요. 영남일보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요 사진을 이진숙, 김부겸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 명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 명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요건 보시면 돼요. 이게 올해 초 기사거든요. 2026년 1월 26일 기사인데 대구시장 예상 후보 지지도 1등이 누구냐? 이진숙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21.2. 김부겸이 15.6입니다. 그 다음에 주호영, 추경호, 유영아 이래 나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호영하고 이진숙하고 비교해 봅시다. 빼면 좀 몇 프로예요 도대체? 한 16% 차이 나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상대가. 그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을 후보로 내야 김부겸이 꺾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주호영, 추경호, 유영아로는 김부겸은 꺾기가 힘들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사진. 대구시장 여론조사 범보수 적합도 이진숙 26.3 선두. 이거는 사장 남촌동이라는 좌파 유튜버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2월 13일, 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녀 1000명 무선 자동응답 ARS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기 보시면 이진숙 26.3. 아까보다 더 올라갔죠. 몇 달 사이에. 한동훈, 주호영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하고 이진숙을 비교해도 얼추 한 13%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그 통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다른 그 여론조사에 한 건데 이건 이진숙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이진숙이 나오기 전에는 김부겸이 제일 1등이고 추경호, 주호영 뭐 이런 순이었다 이거죠. 이진숙이 여론조사 그 시장이 나오기 전에. 자, 내리시고. 자, 이러니
이러니 지금 영남 지역의 양대 도시라고 하는 대구와 부산시장 공천은 일단 뭐 누가 결정적으로 되든지 간에 경선 과정이 뜨거워야 됩니다. 경선 과정이 뜨겁고 공천 과정이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기득권 카르텔이 좀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떠들어야 돼요. 유권자들도 입 딱 닫고 있으면 되지 않고 아 이런 정치를 원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후보들이 긴장합니다, 여러분.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조심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올려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한 번 더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육선 의원,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저들이 매번 강조하는 중도층, 스윙보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주호영 의원의 어떤 발언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지적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된다. 뭐 이건 좋아요. 대구 지역의 어떤 자존감 뭐 이런 거 좋아요. 그죠?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건 다 어느 지역이나 있잖아요. 뭐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심지어 뭐 서울에도 있잖아요. 이 지역의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버를 합니다. 오버. 어떤 오버를 하느냐? 대구가 그리 만만하게 보이냐? 대구가 그리 만만하게 보이냐? 이러면서 부산에서는 지역 정치 현실과 민심에 부딪혀 컷오프를 처리해놓고 즉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경선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이 경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떼거리로 이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경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 아닙니까? 같은 당이지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요? 그것도 온당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산은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주진우까지 포함해서 경선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인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부산처럼 경선해야 된다고 이야기 안 하죠? 본인들이 다 아직 경선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주호영, 윤재옥, 그 다음에 추경호, 그 다음에 유영아. 그죠? 본인들이 다 경선 참여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다 그럼 똑같은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못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전라도 비하 발언을 합니다. 뭐냐?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았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느냐.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 후보 자격 박탈해야 될 지경에 결정적인 전라도 비하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요 영남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영남 출신입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야, 너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예요. 이런 정치 발언을 마구 일삼는 이런 자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지금 주호영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를 거야 아마. 그리고 여기도 또 더 나가요. 이진숙 후보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성국 씨와 손잡고 다니며 대구시장 되면 정말 행복한가? 여러분 이거요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그 화면에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고성국 박사하고 손잡았던 장면이 안 보이는데요. 이건 뭐냐?
경상도 아재 특유의 여성 비하적인 발언입니다. 고성국 씨와 손잡고 다니며, 손 안 잡았는데, 그 손잡은 화면 있으면 한번 악수하는 장면 있는 거 빼고, 손잡고 뭐 이렇게 대구 반월당 거리를 활보했다? 이야,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또 유튜버를 하는 유튜버나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대구시장은 특정인의 낙점이나 유튜버의 짬짬이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오직 대구 시민의 선택으로만 허락되는 엄중한 자리이다. 근데 여론조사하면 왜 3등이지? 대구 시민이 선택했는데 왜 주호영 의원이 1등이 안 되고 왜 3등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 주호영 의원의 이 발언은요, 이 상당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아주 심각한. 일단 전라도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 유튜버 비하 발언, 대구 시민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발언입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그동안 그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유권자를 무시하는, 주호영 씨 고향 울진입니다. 대구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주호영아, 대구를 네 돈벌이 하는 곳이야. 그런데 그동안 당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 대구 집회에 있었던 그 발언, 한번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집회를 도와주시려면 그래 하시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정권이 바뀌면 다 문제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 체계가 조금 조용해라, 조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어가서 이야기도 못하겠다. 저 집회 현장에서 당원들에게 마구 대하는 저런 모습 있잖아요. 저건 당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화면은 계속 우리가 돌려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하나, 지역의 유권자들이나 청년들을 얼마나 평소에 무시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대구 수성에서 6선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6번이나 하고 있는데 지금 연수로 지금 20년 아닙니까? 지금 차기 총선이 2년 남았기 때문에 64, 24. 이런 식으로 비하 발언을 하면 되냐 이거예요. 영남 지역이 가부장적이라는 지적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남 지역이 좀 가부장적이다, 이런 지적은 많이 받아왔는데 그건 벌써 4, 5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고성국 박사하고 손잡고 대구 반월당 거리를 활보하면서 유튜브 믿고 대구시장 선거에 나오면 되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입니까? 손 잡지도 않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에 호소해서 자기의 당선을 획책하는 이런 장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지역 감정이란 이건 없어져야 된다. 지역 감정 이건 없어져야 된다. 자기 지역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차별하고 마구 홀대하고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따돌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벌어졌던 지역 감정 조장 발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겨레 신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아, 제가 그걸 안 했네. 출력을 안 했네, 사진들을 다. 자, 이게 여러분 1992년 12월에 나온 한겨레 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지역 감정 부추겨 김영삼 당선 돕자. 부산 기관장 8명 대책 회의. 이게 지금도 저 기관장 모임이 있어요. 부산 가면 동백회라고.
당시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통령 후보 측이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신문사 간부 매수, 민간단체 동원. 자, 이게 그 방송사 프로그램에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녹취록이 남아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이다. 우리가 남이가 이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에서 좀 지역 감정을 좀 우리 지역까지 좀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뭐 제대로 부상놈들 뭐 원격성 뭐 보이면 다 죽어야 된다. 대구도 사면 오염돼 있게 이럴 때라고는 부산 경남이 똘똘이 그 정도밖에 많이 담궈졌는데 이거는 대선 끝나고 있으니 가해도 좋지만 이 기간이면 좀 더 우리 사람을 또 오래 남아야 돼. 여러분이 녹취록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1992년 12월 11일 저도 부산 KBS에서 근무할 때 자주 갔던 남천동에 있는 초원복국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초원복국집 사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 나오는 주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 경남이 똘똘 뭉치는 것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경남 부산이 발전할 기회를 못 잡으면 영영 좋지 않다. 이러면서 파이다. 이 사투리입니다. 영영 좋지 않다. 표가 적게 나면 우리는 멸시받는다. 바보라고. 지역 감정이 유치한지는 몰라도 고향의 발전에 긍정적이다. 민간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겨야 된다.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당시 통일 국민당입니까? 뭘 만들어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 나오셨죠. 이 도청 테이프가 소위 말해서 언론에 제공이 돼서 언론에 폭로가 되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지역감정 부추겨 김영삼 당선 돕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당선됐어요. 당선됐습니다. 자, 이 사진 내리세요. 표가 더 결집된 모양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파 진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감정 부추겨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저 얄팍한 수법은 우파 국면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들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2022년 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처음에 붙었을 때 졌잖아요. 그때는. 그때 뭐라고 했느냐. 박정희 경상도에 집중 투자해서 전라도가 소외됐다. 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좌파 정치인이든 우파 정치인이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이거는. 자, 여기 보면은 광주를 방문해 가지고 당초 계획되었던 경기도 지역 방문을 취소하고 광주 광역시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발언을 하느냐.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 유세에서 제가 13살 때 공장을 갔더니 이상하게도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란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거 여러분 말 맞습니까 이거? 이게 그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13살 때 공장 근로자였는데 그 공장에 갔더니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경상도 사람이고 밑에 말단 노동자들은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건 본인이 거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모든 대한민국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일반화하면 안 되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디 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호남 베이스의 회사를 가보면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응?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남 베이스, 그러니까 저 사주가 호남이거나 이런 기업에 가보면 또 호남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건 서로 뭐 고향 후배들 뭐 선배들 끌어주고 뭐 그래서 그 입사를 많이 하는 것이겠죠. 이재명 당시 공장 근로자가 입사한 그곳이 사장이며 경상도 사람이었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하고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를 일부 소외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자기가 공장 근로자일 때 관리자들은 저 부장님, 뭐 차장님은 다 경상도 사람인데 말단 노동자들은 다 전라도 사람이더라. 라는 인생 체험을 일반화해서 모든 공장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뭐예요, 결국은? 광주광역시에 가서 호남의 가장 중심 도시 광주광역시에 가서 전라도 사람들 흥분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찍지 말라고, 어? 내 찍으라고, 이재명 내 찍으라고, 윤석열 찍으면 안 된다고. 저 국민의힘 당은 경상도당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정현 지금 공관위원장은 뭡니까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그럼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순천 곡성 거기잖아요?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사람은 그러면 한나라당에 그 공채로 들어오면 안 되겠네? 민정당에 공채로 들어오면 안 되겠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요 방금 뭐 댓글에 어느 한 분이 상향식 공천을 운운하면서 개혁과 혁신 공천을 역행하고 있는 대구 지역 언론사. 이거 어디냐면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건 분명히 뭐 좀 부장급이 썼나? 어? 아니 대구의 유력 언론사 매일신문은 거기 뭐 편집국장이나 뭐 사장이나 뭐 저 정치부장이 주호영하고 뭐 안면이 많겠죠. 육선을 했으니. 주호영 말에 따라 고향 떠난 지 한 40년 만에 돌아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구의 뭐 편집국장이나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기 뭐 이제 소백사님인데요. 대구 지역 언론사는 각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이런 식으로 전라도 유권자들을 자극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찍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을 찍어주세요. 지역 감정을 정치에 악용하고 있죠.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도 또 한마디 거듭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걸 이용해요. 호남이 다시는 민주당의 저런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왜? 경기도에 호남에서 올라온 출향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발언을 이준석이 하면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온 또 경상도 출향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기간에 저런 발언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감정 발언을 한 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충남 연기, 그러니까 논산 옆에 연기, 본인은 서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시 저 대선 유세할 때 그러니까 저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떨어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하잖아. 경상도 사람들 비하하고. 그죠? 자, 그런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월간조선,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월간조선 한번 봅시다. 이 월간조선 2019년 10월호 기사입니다, 이게. 글자를 조금 키워보시고 나중에 저 밑에 김대중 당시 후보 사진도 좀 보여줍시다. 글자를 좀 키워보세요. 여기 보면은 2019년 10월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재명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 월간조선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1.6 40주년 박정희 오해와 진실.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인사 편중도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보다 훨씬 낮았다. 무슨 소리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 정권보다 영남 사람, 호남 사람 덜 썼다 이 말입니다. 김영삼 때는 영남 사람 많이 썼고 김대중 때는 전라도 사람들 많이 썼는데 주요 뭐 청와대라든지 장관들, 장차관들 그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그게 훨씬 덜 했다는 겁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 기사의 이 기획 기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밑에 김대중 당시 후보 1971년 대선 당시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1971년 제7대 대선 당시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제가 안 나옵니다. 전주에서 그 유세를 벌이는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겠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1971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유세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박정희 후보에게 당시 호남 지역에서 큰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의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사진 내려주세요. 이런 지역 감정 조장이 누구의 책임인가? 기사의 말미에 이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자는 김대중의 초기 측근 중이었던 호남 출신 정계원로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역 감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었답니다. 그 호남 출신 정계원로의 말씀입니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씨 말고는 달리 생각할 수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 기획기사 첫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김대중 당시 후보가 1991년 1월 20일에 당시 여러분 91년도 그거 기억나세요?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그 다음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뭐 이렇게 4당 체제였잖아요. 그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등등, TK, PK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대권 도전 3수를 앞두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대구 지역 국정보고대에서 한 말이 월간조선 기획기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저는 박정희 씨의 최고의 죄는 독재도 아니고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킨 것도 아니고 박정희의 가장 큰 죄는 지역 감정을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박정희 씨는 전라도 사람들 덕택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 선거에서 15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당시 박정희 씨는 서울, 강원, 경기, 충북, 충남에서는 다 졌습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이겼습니다. 전라도에서만 35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른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유당 치하에서 가장 반독재 투쟁을 잘한 곳이 경상도와 전라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둘이 합치면 독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둘을 갈라서 하나는 우월감을 조장하고 하나는 열등감으로 내리누르고 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끼리 싸움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아마도 1900년대 초에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에 사실 영호남 지역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고 당선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조선시대 후기부터 있었던 지역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평안도 중심의 서북파라고 했습니다. 서북파. 평안도 사람들. 서북파. 그리고 경기도, 서울, 충청도 일부를 기호파라고 해서 서북 지역 사람들하고 기호파 지역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삼남 지역 중에 일부라고 해서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응? 먹고 살기 힘든데 서로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이후로 쉽게 얘기하면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정권 다음으로 가면서 이게 생기는데 결국은 이 조선일보의 월간 조선의 기획기사는 이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이라는 걸 처음으로 들고 들어온 사람은 김대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YS로 이어지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있던 이 보도가 된 기사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망국적인 지역 감정 조장 발언하는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세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세훈 사진 올려주세요.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서울시장 공천 후보 등 등록 혁신 선대위를 관철하겠다. 어제 그 발언한 내용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저기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혁신선대위입니다. 혁신선대위.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다음 사진. 혁신선대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도부가 무능하다. 지도부가 무능하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능 시험을 치러 온 수험생이 자기가 받은 수능 시험 문제를 보고 이거 종이가 엉망인데요. 문제가 이거 이상한데요. 이런 이야기하면 시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라는 어떤 일종의 시험, 정치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시험 치러 온 수험생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출제한 그 교수님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따위 수준밖에 문제를 못 내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이야기 중에서도 아까 그 방송 뉴스에 나오는 장면은 일부였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당 지도부인 그 장동혁 대표를 직격을 하는데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세훈, 주호영 이런 사람들은요. 그 유튜버 하는 사람이나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호영이나 오세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버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외계인입니다. 지금 유튜버를 보는 전 지구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네? 전 지구인이 어마어마한 수백억 인구가 될 겁니다. 지금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유튜브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못하죠. 왜? 공산당이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주호영 같은 사람은 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또 뭐 필리버스터 할 때, 그게 다 여러분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를 보고 하죠. 왜? 지상파나 종편은 편성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24시간을 시간대별로 잘라서 9시에는 저녁 뉴스하고 10시에는 뭐 다큐멘터리 보고 11시에는 또 뉴스 라인 보고 12시에는 뭐 보고 아침 6시 일하면 외국가 틀고 6시부터 뉴스 광장하고 7시 뉴스 광장 2부 하고 8시 되면 뭐 아침마당 하고 9시 되면 또 9시 뉴스 하고 또 10시 되면 뭐 대담 프로 하나 하고 11시 되면 뭐 스포츠 중계하고 12시 되면 또 12시 정오 뉴스 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방송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신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정치를 하신 지 너무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 타성에 젖어서 현장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는지, 어떤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가 있는 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호영, 오세훈 같은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트렌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혁신 비대위, 뭐 혁신 선대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한겨레 신문 한번 올려보세요. 그동안 조건으로 내세운 게 선대위 위원장. 그러니까 말은 선대위 위원장인데 이 한겨레 신문 기사도 보면 여기 이게 저 3월 14일 기사입니다. 오늘 3월 18일이니까 나흘 전 기사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오세훈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김재섭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비대위가 안 되면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 선대위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 김종인입니다. 여기도 한겨레 신문에도 당 안팎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송파 있잖아요. 박정훈. MBC 라디오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뭐 개혁 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이 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출범 전부터 이재명과 어떤 일을 했느냐?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당시 대선 후보 자격이었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김종인을 찾아가서 점심을 같이 합니다. 당시 중앙일보 2025년 5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다.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두 분이 안부 인사를 나누는 차원에서 가진 자리였다. 이 후보에게는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니 준비를 잘하라. 또 이재명 후보 측이 요청을 해서 만났고 별다른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뻣뻣하게 이렇게 악수하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굽신굽신거리죠. 자, 그럼 저런 사람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데리고 오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진영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이해운 기억나십니까? 이해운 기억나세요? 이해운이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집회 와서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재명 정권의 지명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탈탈 털리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청약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누가 가자고 해서 집회 한번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보수농객 조갑제 정규제 오찬. 이건 2025년 7월 11일 대통령 선거 당선되고 나서입니다. 지금 조갑제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조갑제가 뻑하면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트로이카가 보수정당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다.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조갑제. 이재명 정권과 왜 점심을 같이 먹지? 정규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 말아 먹는 거죠. 응? 당 말아 먹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응? 자, 장동혁 서울시장 본격 경선 기사 한번 올려보세요. 네. 장동혁 당대표가 오세훈의 어제 그 후보 등록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님과 박수민 의원이 또 공천 신청했잖아요. 공천을 신청한다는 말씀을 들었다. 멋진 경선을 치러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경선이 원칙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경선을 치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오세훈 단수 공천 안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 공천 안 되는 겁니다. 오세훈 말고도 뭐 후보가 많잖아요. 지금 자, 이 사진 내리시고. 지금 어제 뭐 청년 최고위원 뭐 관련해서 뭐 한파가 되었다. 지금 그거는 어느 분이 또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년 뭐 최고위원이 우재준이잖아요, 우재준. 우재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거는 장동혁 대표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안팎으로 장동혁 대표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김민수 최고위원이 오늘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륜하라. 전륜하라. 라는 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딸과 절연하라는 적 있나? 언제까지 전륜 이야기만 할래?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했습니다. 이것도 유튜버죠, 유튜버.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튜브 출연 안 하는 모양이죠. 네? 요새는 다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행위를 유튜브에서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륜을 결의했는데도 여전히 윤어게인과 함께 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했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윤어게인의 경우 대다수가 2030 청년입니다. 이들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나 복직을 주장하는 소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반이재명,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에만 갇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언론의 프레임이다. 중요한 것은 강성 지지층도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이재명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개딸과 절연하라고 한 적 있나? 한동훈이가 한 딸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나? 특정 지지자만 우리 눈에 거슬리니까 절연하라고 하는 것은 꼭 국민과 절연하는 것이다. 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방선거 비관론이 많은데요. 했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은 지금 병든 공룡과 같습니다. 결국 세대 교체를 통한 시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중진들의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 배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기존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한동훈이 대구 또는 부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이 출마하더라도 그곳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갈 거라는 점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 무소속 한동훈 3자 구도가 될 터인데 과연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 외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 얻는 건 배신자죠. 배신자 타이틀. 그리고 솔직히 한동훈이 어디에 출마하든 별로 관심이 없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걸 또 물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차례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민수 최고위원 말입니다. 제가 1차 미등록할 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기준과 원칙의 문제인데 특정인이라고 해서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 비전 없는 내부 공격. 오세훈 무능 너무 무책임하다. 오 시장은 선당우사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런데 이거 출마 선언에서 서울 비전보다 당 지도부 공격에 치중했고 부정적인 언어만 난무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자해의 행동이다. 자해. 무능을 넘어서 무책임한 거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